이번 시간은 실거주자들이 집을 살 때 놓치는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적절한 타이밍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 많은 실거주자들이 집을 살 때 생각하는 거 오직 2개입니다.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거든요. 내 월세가 조금 아깝나요? 근데 내가 오르는 자산이 더 크다면요? 2, 3억 금매가 나왔다면요? 하지만 나중에 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이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한 번은 좀 공부를 하고 사시라. 안녕하세요, 빛났다 아리입니다. 이번 시간은 실거주자들이 집을 살 때 놓치는 포인트 3가지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같은 장은 전세가율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집을 매수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재미가 없는 장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실거주자들 위주로 거래가 되고 있고, 실거주자들이 먼저 움직여줘야 하는 상태입니다. 집이라는 게 투자재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필수재로서 역할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장이라도 살려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거주자들이 집을 살 때 이런 점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 나중에 조금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타이밍인데요. 부동산은 그런 말을 하죠. 첫 번째도 입지고, 두 번째도 입지고, 세 번째도 입지라는 말을 할 겁니다. 좋은 입지에 샀어요. 근데 그때 내가 샀을 때 아파트의 가격이 너무 고점이었다면 나중에 팔 때는 어떤 기분이 드나요? 잘 샀다는 생각이 드는가요? 아니면 그냥 내가 사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드나요? 부동산이라는 게 앞에도 말했지만 필수재로서의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투자재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내 집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기왕 살 거면 올랐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부동산에서 진짜 중요한 건 타이밍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려고 하는 지역이,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그 지역의 흐름이 얼마나 상승 흐름을 오래 탔는지 안 탔는지 그걸 한번 보고 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이랑 좀 다르게 한번 흐름이 오면은 짧게는 2년 그리고 길게는 4년까지도 흐름을 들고 가거든요. 지역이 상승이 한 2년 정도 계속 되었다? 그리고 좀 광역시 다니면 4년까지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2년에서 4년까지 이 상승의 흐름을 탔다는 말은 더 이상 오를 수 있는 상승의 동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고점에 산 것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한번 하고 매수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가격에 대한 의심, 그리고 내가 샀을 때가 적절한 타이밍인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라는 이 인사이트를 한번 가지고 집을 매수하면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자산 배치인데요. 많은 실거주자들이 집을 살 때 생각하는 거 오직 2개입니다. 내가 모은 돈으로 집을 사거나, 그리고 내가 모은 돈에 대출을 보태서, 그러니까 남의 돈을 조금 더 빌려서 내가 살 집을 구하거나, 이 2가지밖에 생각을 많이 안 해요. 앞에 영상에 자산 배치라는 영상을 한번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집을 사는 방법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나는 월세로 살고, 그리고 내가 내 목돈을 이 전세를 주고 맞춰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투자와 실거주가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월세만큼의 돈이 조금 나갈지언정 나의 목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상승 흐름이 조금 더 빨리 올 수 있는 지역, 그리고 상승 동력이 큰 지역에다가 나의 투자금을 넣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지났을 때 월세가 나간 돈하고 이 전세로 세팅을 했을 때 상승 흐름이 와서 올라간 돈하고 어떤 것이 더 빠를 것이냐, 어떤 것이 돈이 더 크게 벌어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한다면 또 다른 선택지가 놓이게 되겠죠. 실거주자들이 많이 놓치는 부분이 이 투자와 실거주를 분리를 못해요. 여기서만 사야 된다, 내가 살 집만 구하려고 한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분리해서 살 수도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큰 인사이트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돈을 어떻게 일하게 할 것이냐, 그것까지도 한번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게 세금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다주택자가 되는 일이 올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겁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아, 난 집 한 채만 있어도 행복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2주택자 되는 건 금방일 수도 있겠고, 그리고 다주택자 되는 것도 금방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하는 게 어떠한 변수에 놓여서 내가 집을 더 매수할 수 있을지를 몰라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처음에 집을 하나를 사서 여기서 살아야
살아야지 하고 했겠지만 살다 보니 집도 낡을 거고 이사 갈 타이밍에 좀 값싼 급매물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 하나 더 사고 싶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2주택자가 되는 거잖아요. 또는 내가 이렇게 살다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괜찮게 나왔어요. 근데 그걸 또 살 수 있겠죠. 그럴 때 또 고려해야 되는 게 세금이라는 거예요. 또 내가 한 집을 가지고 있었는데 부모님이 하나를 더 양도를 할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 좀 돌아가시는 상황에 놓여서 상속을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2주택자가 되는 건 금방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2주택자가 됐을 때의 세금 이런 부분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매수를 할 때 언제 팔 것인가 하나를 더 살 때 지금에 있는 집에 대한 매도 계획까지 한번 세우고 집을 사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집이 한 채 있을 때랑 두 채 있을 때랑 그리고 다주택자일 때랑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동산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그 돈의 값이 달라지거든요. 기왕이면 금상첨화입니다. 내가 안 낼 수 있으면 안 내는 방향으로 선택을 하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에 의해서 몇 천만 원의 돈이 더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실거주자들은 자기가 살 것만 생각을 하겠지만 나중에 팔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사는 그 시점이 고점인지 아닌지 이것까지 생각을 못해요. 한 번은 좀 공부를 하고 사시라. 한 번의 선택인데 그 몇십만 원 강의 듣는 거 아깝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좀 공부를 한 번만 좀 하고 샀으면 좋겠고 그 다음 내가 돈을 어떻게 배치시키느냐 이거는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좋은 인사이트를 좀 가지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늘려서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내 월세가 조금 아깝나요? 근데 내가 오르는 자산이 더 크다면요? 내 월세가 아깝나요? 2, 3억 금매가 나왔다면요? 어떡할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많은 선택지를 놓고 선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